자, 이번에는 그 집중의 법칙하고 대체의 법칙을 같이 좀 보는데, 집중의 법칙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앞서 노력의 법칙하고 좀 비슷한데,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긴장에 신경 쓰잖아요. 긴장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긴장이 커지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실수에 신경 쓰잖아요. 실수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가 오늘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야지. 자,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야지. 자, 이 스피치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내가 말하는 내용이나 어떤 스피치 목적, 이 목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열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죠.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뭐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은 두려움이 커진다는 거죠. 자, 신이 주신 우리한테 그 선물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감정의 의자가 동시에 두 개가 없다는 거죠. 감정의 의자는 동시에 하나밖에 없어. 두려움이 크면은 열정이 없고요. 열정이 크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열정을 키우기보다는 두려움을 없애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열정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열정이 크면은 큰 열정이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바로 대체의 법칙입니다. 대체의 법칙은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크면 열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또 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크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크면 사랑이 없어. 자,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앉아있는 이 청중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휴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사고, 휴머니즘적인 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죠. 한번 잘 봐봐요. 역사적으로 말 잘했던 사람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뭐 또는 그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쭉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다 뭐죠? 이분들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 컸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일정, 사명감이 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암살 때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측근 중에 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청중들 중에 암살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연설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그때 이제 청중이 한 2,000명 이상 모였죠. 근데 이렇게 2,000명 이상이 모여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연설을 내 못하냐.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왔는데, 내 연설 듣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연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연설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물론 있었지만은, 근데 2,000명에게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인종차별의 실패를 연설하는 이 연설에 대한 어떤 사명감 또는 열정 이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80년대에 그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저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86학번이거든요. 네, 신문방송학과 하면은 뭐 언론인 뭐 그죠?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옛날에 다 돌 던졌어요. 전부 뭐그 데모했지. 제 친구 중에 신기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북 남원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시장에 장사하면서 이제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서울 와서 보니까 막 제도권이 너무나 뭐 군부 독재 뭐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가 확 돌아가지고 학생운동에 빠졌죠. 근데 애가 말을 반쯤 더듬어요. 그 당시는 우리는 이제 지하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사회과학 도서 있잖아요. 그런 거 읽고 토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 1학년 때는 말을 진짜 못했어 얘가. 말을 막 반쯤 뜯어면서 하다 보니까 막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말주변도 없고 진짜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고 그 친구는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다가 제대를 해서 와보니까 애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돼 있어요. 총학생회장. 그 중대가 그 다 모이면 한 2만 명이 모여요. 그 해방광장에 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2만 명 앞에서 애가 막 연설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학 1학년 때 저렇게 말 더듬고 말을 진짜 못했는데 제가 저렇게 2만 명 앞에서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때는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왜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완전히 딴 사람이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또 이런 사람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뭐냐면 이 친구는 두려움보다 열정이 컸던 거죠. 정말 공부, 독지를 타도해야 된다는 거. 학생운동을 통해서 정말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큰 열정이 일반 두려움을 대체시킨 거죠. 지금 와서 봅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제가 이제 초기 스피치 학원을 운영할 때 문제인데 대인 공모전 발표 불안증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노조위원장이었어요. 노조위원장이 앞에 연설을 막 해야 되는데 막 긴장되고 또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근데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자기 학생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학생회장에서 말을 잘해야지 왜 노조위원장 되는 말을 못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잘했는데 지금은 왜 말을 못하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왜 말을 못하게 됐을까요? 왜 대학 다닐 때는 학생회장으로서 그렇게 연설을 잘했던 그 사람이 직장에서 노조위원장이 되어서 말을 못할까요? 힘이 떨어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잘 이야기하셨어. 학생운동할 때는 학생운동에 대한 강한 사명감과 열정이 있어서 이제 그 사명감과 열정이 두려움을 없앴다면은 이 노조운동을 할 때는 이거는 자기 확신, 지금 말씀하셨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 노조위원장이 된 거죠. 자기는 노조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몰라. 그냥 그 어떤 조직에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위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조위원장이 된 거예요. 학생운동할 때 정말 사명감도 없고 단지 회사에 잘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 노조위원장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실수하면 안 된다. 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두려움이 커졌겠죠. 그 두려움이 열정을 대체시키는 거죠.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 반대에 열정과 사명감을 키움으로써 그 두려움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없애는 데 집중을 하면 두려움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사고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집중을 하지 말고 없애는 거 반대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피치라면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나 내용 또는 그 스피치의 목적 여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열정 사명감이 커지게 되고 그 열정 사명감이 불안이나 두려움을 대체시킨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